미니 뇌졸중을 경험한 3명 중 1명은 1년 안에 완전한 뇌졸중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 징후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노년 여성의 경우 그 징후는 미묘할 수 있으며 종종 피로나 노화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놓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몰려오거나 문장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거나 잠시 동안 시력이 흐려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무시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험합니다. 미니 뇌졸중은 앞으로 더 심각한 일이 닥칠 것이라는 신체의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징후를 조기에 인식하면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미니 뇌졸중의 6가지 경고 징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것들을 아는 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깊게 시청하세요. 이러한 증상 중 하나는 의사들조차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알려주세요.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지혜 씨는 72세의 은퇴한 교사로 항상 명석하고 독립적이며 활력이 넘쳤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똑같은 편안한 일상을 따랐습니다. 좋아하는 카모마일 차를 우려내고 창가에 있는 아늑한 안락 의자에 앉는 것이었죠.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습니다. 컵을 잡으려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방이 약간 기울어진 듯했고 현기증이 몰려와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습니다. 아마 너무 빨리 일어나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딸에게 전화를 걸려고 입을 열었을 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발음이 어눌하고 엉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시 동안 오른손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컵이 그녀의 손에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러다 시작된 것처럼 갑자기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현기증은 사라지고 말은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손도 다시 잘 움직였습니다. 김지혜 씨는 안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스트레스나 탈수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결국 그녀는 지금 괜찮다고 느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녀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마비 또는 쇠약감. 조용한 적신호 김지혜 씨는 처음에는 거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처럼 찻잔을 잡으려 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손가락이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의 손은 힘이 없고 몸에서 거의 분리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몇 초 동안만 지속되었고 그러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증도 없고 지속적인 영향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상하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느낌에 그녀는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단순한 이상한 느낌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뇌의 고통 신호였습니다. 뇌의 일부로 가는 혈류를 막는 무언가가 있다는 경고였죠. 비록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입니다. 이것은 미니 뇌졸중의 가장 흔한 징후 중 하나이지만 가장 많이 무시되는 징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팔이나 다리가 몇 초 동안 마비된다면 잠자는 자세가 나빴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 팔, 다리의 쇠약감이나 마비, 특히 몸의 한쪽에 나타나는 증상은 잠시 동안만 지속되더라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일과성 허혈 발작 TIA일 수 있으며 이는 실제 뇌졸중이 곧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니 뇌졸중은 작은 혈전이나 막힘이 일시적으로 뇌의 일부로 가는 혈액을 막을 때 발생합니다. 뇌의 그 부분은 잠시 산소 부족 상태가 되어
팔다리 한쪽에 쇠약감이나 마비, 심지어 얼굴의 반쪽 마비와 같은 갑작스러운 증상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혈전이 빠르게 제거되면 혈액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증상은 사라집니다. 이것은 무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니 뇌졸중은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종종 곧 일어날 완전한 뇌졸중의 전조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소한 일로 치부하고 너무 늦을 때까지 의학적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지혜 씨는 그녀의 짧은 쇠약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주 후반에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걸어가던 중 무릎이 약간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금방 지나갔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딸이 알아챘습니다. 걱정된 딸은 김지혜 씨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 방문은 아마 그녀의 생명을 구했을 것입니다. 의사는 이러한 증상들이 실제로 미니 뇌졸중이며 머지않아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 신호라고 확인했습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 김지혜 씨는 발생하기 전에 주요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팔, 다리, 얼굴에 갑작스러운 쇠약감이나 마비를 느낀다면 비록 몇 초 동안만 지속되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즉시 의사에게 전화하세요. TIA는 응급 상황이며 빠르게 대처하면 삶을 바꿀 수 있는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갑자기 쇠약감이나 마비를 느꼈다가 금방 사라진 적이 있나요? 이러한 징후를 무시하지 마세요. 댓글에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가 너무 늦기 전에 경고 징후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가 위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중요한 정보를 널리 알려주세요. 이제 두 번째 경고 징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단순한 피로로 오인하지만 숨겨진 위험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어눌하거나 혼란스러운 말투. 당신의 말 속에 숨겨진 경고. 김지혜 씨는 항상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추억과 전날의 생각들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 문장은 분명하게 들렸지만 나오는 말은 뒤죽박죽이었고 거의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김지혜 씨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말했지만 여전히 발음이 어눌했습니다. 마치 치과 치료를 받고 돌아온 직후처럼 마비가 풀리지 않은 느낌이었죠. 몇 초 후 그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피곤해서 그랬을 거라고 웃어넘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이것이 미니 뇌졸중의 경고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처럼 그녀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미니 뇌졸중이 발생하면 뇌의 일시적인 막힘이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눌한 말투, 적절한 단어를 찾는 어려움, 심지어 완전한 혼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몇 초 또는 몇 분 동안만 지속될 수 있지만 심각한 적신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말을 꺼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순간들은 단순히 피곤하거나 머리가 멍한 증상이 아닙니다. 주요 뇌졸중의 조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어눌한 말투는 종종 대수롭지 않게 여겨집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단순히 노화, 스트레스 또는 심지어 탈수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갑작스러운 언어 문제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며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를 전력망처럼 생각해 보세요. 특정 영역이 필요한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면 잠시 동안이라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엉뚱하게 나오거나 생각이 뒤죽박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건을 기억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알아차릴 사람이 없다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과 간병인도 그 징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언어 문제 발생, 며칠 후 김지혜 씨는 또 다른 증상을 겪었습니다. 이번에는 딸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통화 도중에 갑자기 그녀는 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미묘했지만 딸은 즉시 알아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평소 같지 않으세요? 김지혜 씨는 괜찮다고 느꼈지만 이번에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딸은 그녀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강력히 권했고 그 결정은 아마 그녀의 생명을 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합검진 후 의사들은 이것들이 미니 뇌졸중이며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곧 완전한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눌하거나 느린 말투, 이해가 안 되는 말, 문장을 만드는 어려움, 무슨 말을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증상을 겪는다면 비록 몇 초 동안만 지속되더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의사에게 전화하세요. TEA는 응급 상황이며 빠르게 대처하면 완전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언어 문제나 혼란스러운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무시하지 마세요.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가 너무 늦기 전에 그 징후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경고 징후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종 시력 문제로 오인되지만 실제로는 뇌에서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시력 문제 또는 갑작스러운 흐릿함. 당신의 눈이 보내는 경고. 김지혜 씨는 오후에 십자말풀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녀가 거의 거르지 않는 일상이었죠. 펜을 잡고 다음 단서를 흘끗 보았는데 갑자기 페이지의 글자들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녀는 몇 번 눈을 깜박였습니다. 안경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했죠. 안경을 벗어 닦고 다시 썼지만 잠시 동안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가 그녀의 한쪽 눈에 바셀린을 바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시작된 것처럼 갑자기 시력이 다시 맑아졌습니다. 김지혜 씨는 안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 눈의 피로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결국 그녀는 잠시 동안 페이지를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이 짧은 순간의 흐릿한 시야가 미니 뇌졸중의 경고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와 눈은 시신경에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공급하는 섬세한 혈관을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니 뇌졸중이 발생하면 이 혈관의 일시적인 막힘이 시력을 방해하여 갑작스러운 흐릿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보는 것처럼 복시, 두 개의 겹쳐 보이는 이미지, 한쪽 눈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실명, 마치 어두운 커튼이 내려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종종 몇 초 또는 몇 분 동안만 지속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시력장애는 뇌에 문제가 있다는 심각한 적신호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력 문제를 뇌졸중과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피로, 안구 건조 또는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시력 상실,
특히 한쪽 눈에서만 발생하는 시력 상실은 실제로 미니 뇌졸중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물이 흐르는 정원 호스를 상상해 보세요. 무언가가 잠시라도 호스를 막으면 물이 멈춥니다. 미니 뇌졸중 동안 뇌의 혈액 공급에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막힘이 시력을 조절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면 잠시 동안이라도 시력이 영향을 받습니다. 십자말풀이 사건 며칠 후 김지혜 씨는 식료품점에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읽으려고 몸을 돌렸는데 잠시 동안 왼쪽 눈의 시야가 완전히 깜깜해졌습니다. 잠깐 동안만 지속되었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이미 그녀에게 어눌한 말투에 대해 병원에 가보라고 설득했고 이제 이 새로운 증상으로 김지혜 씨는 마침내 그 긴급함을 이해했습니다. 의사는 이러한 증상들이 미니 뇌졸중이라고 확인했고 그녀가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몇 주 안에 주요 뇌졸중의 위험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 빠른 조치가 그녀의 생명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흐릿한 시야, 복시, 한쪽 눈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실명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갑자기 시력 문제를 겪었다가 금방 사라진 적이 있나요? 그것은 경고 신호였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에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가 너무 늦기 전에 그 징후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경고 징후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종 단순한 어설픔으로 치부되지만 훨씬 더 심각한 의미일 수 있습니다. 형이증 또는 균형 상실. 일어서는 것이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느껴질 때 김지혜 씨는 아침 차를 막 마셨습니다. 그녀는 컵을 헹구려고 테이블에서 일어섰는데 갑자기 방이 기울어졌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 흔들리는 배 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의자 등받이를 잡았습니다. 심호흡 한 번, 천천히 눈을 깜빡이자 그 느낌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불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빨리 일어섰나 봐. 아마 탈수였을 거라고 생각했죠. 잠시 앉아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지혜 씨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이 짧은 형이증 증상이 미니 뇌졸중의 경고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형이증, 어찌람 또는 갑작스러운 균형 상실은 미니 뇌졸중 동안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혈전이 균형을 조절하는 뇌의 일부로 가는 산소 공급을 잠시 막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 중단은 당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뇌와 뇌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현기증, 불안정함 또는 심지어 짧은 방향 감각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한 탈수, 저혈당 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오인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통찰력은 현기증이 경고 없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빠르게 사라지고 특히 쇠약감이나 어눌한 말투와 같은 다른 증상과 함께 발생한다면 그것은 일과성 허혈 발작 또는 TAA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주요 뇌졸중을 경고하는 미니 뇌졸중인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기증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일어나서 수면 부족 또는 심지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기증이 분명한 원인 없이 갑자기 발생하면 뇌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GPS 시스템처럼 생각해 보세요.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면 GPS는 경로 재탐색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니 뇌졸중 동안 뇌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습니다. 균형을 담당하는 부분이 방해를 받아 몸이 경로를 재탐색하고 정상으로 돌아오기 전에 짧지만 눈에 띄는 현기증의 순간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이 경고를 무시하면 다음 증상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아침 현기증
며칠 후 김지혜 씨는 우편함으로 걸어가다가 이유 없이 비틀거렸습니다. 아무것도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잠시 동안 말을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금방 지나갔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의사의 경고를 기억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고 딸은 그녀에게 즉시 병원에 가보라고 재촉했습니다. 1년의 검사 후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김지혜 씨의 증상은 미니 뇌졸중이었고 즉각적인 의학적 개입이 없었다면 몇 주 안에 주요 뇌졸중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그 전화가 그녀의 생명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현기증이나 어지럼증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느낌, 짧은 균형 또는 협응력 상실, 비틀거리거나 불안정한 걸음걸이 등 말이죠. 갑자기 균형을 잃거나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금방 사라진 적이 있나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세요. 댓글에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가 제때 경고 징후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경고 징후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종 단순한 피로로 오인되지만 뇌에서 보내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두통. 통증이 경고일 때 김지혜 씨는 가끔 두통으로 고생했습니다. 스트레스, 물 부족, 심지어 십자말풀이를 너무 오래 쳐다봐서 생기는 두통까지 말이죠. 그녀는 일반적인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통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한순간 그녀는 좋아하는 소설을 읽고 있었는데 다음 순간 이마에 무거운 압력이 가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편두통처럼 날카로운 통증도 아니었고 긴장성 두통처럼 둔한 통증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관자놀이를 문지르고 물을 마시고 통증이 사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낮잠이 필요했던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날이었는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지혜 씨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이 갑작스러운 두통이 실제로 미니 뇌졸중의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편두통이나 일반적인 두통과는 달리 미니 뇌졸중 두통은 종종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으며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두통과도 다릅니다. 미니 뇌졸중 TIA가 발생하면 혈관의 일시적인 막힘이 뇌로 가는 산소 흐름을 줄여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욱신거리는 통증보다는 압박감과 같은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뇌에 영향을 받은 부위는 통증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여 두통이 이상하거나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니 뇌졸중은 통증을 전혀 유발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주 무시됩니다. 하지만 미니 뇌졸중이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 대개 갑자기 나타나고 정상적인 두통과는 다른 느낌의 두통입니다. 두통은 흔하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탈수, 스트레스 또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통이 갑자기 나타나고 특이한 느낌이 들거나 현기증, 시력 변화 또는 쇠약감과 같은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그것은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긴급 알림을 보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배터리 부족을 알리는 전화기처럼 말이죠. 미니 뇌졸중 두통은 뇌가 무언가 잘못되었으니 주의하세요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김지혜 씨의 두통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야가 약간 흐릿해지고 어찌람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녀는 무언가를 기억했습니다. 의사가 예전에 그녀에게 말했던 것이죠.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두통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진다면, 특히 현기증이나 시력 문제가 동반된다면 기다리지 말고 즉시 도움을 받으세요. 이번에는 그녀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고 딸은 그녀를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몇 번의 검사 후 의사들은 그녀가 불과 며칠 만에 여러 번의 미니 뇌졸중을 경험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더 오래 기다렸다면 삶을 바꿀 수 있는 주요 뇌졸중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빠르게 대처했기 때문에 의사들은 즉시 그녀에게 치료를 시작하여 훨씬 더 나쁜 결과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두통을 겪는다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는 두통,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는 두통, 욱신거리는 통증 대신 머리에 압력이 느껴지는 두통, 현기증, 어눌한 말투 또는 시력 문제가 동반되는 두통 등 말이죠.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두통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그것을 무시했나요? 아니면 도움을 구했나요? 댓글에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가 너무 늦기 전에 그 징후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고 징후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종 무시되지만 삶과 죽음을 가르는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억 상실 또는 혼란. 뇌가 일시적으로 오작동할 때 김지혜 씨는 항상 명석한 정신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독서, 십자말풀이, 손주들의 삶에 대한 작은 세부 사항들을 기억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주전자를 올려놓기 위해 부엌으로 걸어갔는데 거기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멈췄습니다. 가만히 서서 카운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했지? 몇 초 동안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백지 상태였습니다. 마치 전등 스위치가 꺼진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 갑자기 모든 것이 돌아왔습니다. 아, 맞아. 차. 그녀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평소의 건망증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김지혜 씨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이 짧은 혼란의 순간이 실제로 미니 뇌졸중의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미니 뇌졸중 동안의 기억 상실과 혼란은 뇌로 가는 일시적인 혈류 중단이 정상적인 사고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뇌는 짧은 정전 상태를 경험하여 갑작스러운 명확성 또는 인식 상실을 유발합니다. 막힘이 기억이나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영역에 영향을 미치면 잠시 동안이라도 간단한 것들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통찰력은 노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건망증과는 달리 미니 뇌졸중 혼란은 갑자기 나타나고 마찬가지로 빠르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는 길을 잃거나 방향 감각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다가 다음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종종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무시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가 일시적으로 오작동하고 있다면 더 큰 문제가 곧 닥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위험한 실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짧은 기억 상실을 정상적인 노화, 스트레스 또는 피로, 또는 단순한 노망으로 오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기억 상실은 점진적으로 발생합니다.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거나 이름을 떠올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결국 기억은 돌아옵니다. 미니 뇌졸중 혼란의 경우 또는 건망증은 갑자기 발생하고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심각한 적신호입니다. 김지혜 씨의 경고 부엌 사건. 며칠 후 김지혜 씨는 딸과 함께 쇼핑을 나갔습니다. 그들은 계산대에 있었습니다. 계산원이 신용카드를 요구했을 때 김지혜 씨는 지갑에 손을 넣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지갑을 들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고 그러다 몇 초 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웃어넘겼습니다. 나이가 들었나 봐. 하지만 딸은 웃지 않았습니다.
엄마, 병원에 가봐야 해요. 그 약속이 김지혜 씨의 생명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건망증 증상은 실제로 미니 뇌졸중이었습니다. 그녀가 그것들을 무시했다면 몇 주 안에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뇌졸중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본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짧은 혼란의 순간을 경험하거나 방향 감각을 잃거나 하던 일을 잊어버리거나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거나 잠시 동안이라도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알아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건망증의 순간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그것을 무시했나요? 아니면 도움을 구했나요? 댓글에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가 너무 늦기 전에 그 징후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스트 테스트를 따르세요. 파스트 테스트는 몇 초 안에 뇌졸중 또는 미니 뇌졸중을 인식하는 쉬운 방법입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굴 처짐, 페이스 드루핑. 사람에게 웃어보라고 하세요. 한쪽이 처지나요? 비대칭적이거나 고르지 않은 미소는 뇌졸중의 명백한 증상입니다. 팔 쇠약, arm weakness. 양쪽 팔을 들어보라고 하세요. 한쪽 팔이 아래로 처지나요? 한쪽의 쇠약감은 적신호입니다. 언어 장애, speech difficulty. 간단한 문장을 반복해 보라고 하세요. 말이 어눌하거나 혼란스러운가요?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긴급 서비스에 전화할 시간, time to call emergency services. 이러한 징후 중 하나라도 발견되면 사라지더라도 즉시 응급 도움을 요청하세요. 기다리지 말고 주저하지 마세요. 매 초가 중요합니다. 많은 뇌졸중 증상이 빠르게 사라져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라졌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증상이 몇 초 동안만 지속되더라도 응급 상황으로 간주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그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미니 뇌졸중 증상을 경험한 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막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뇌 스캔을 하고 위험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하고 완전한 뇌졸중 발생을 막기 위한 치료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의학적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빨리 대처할수록 장기적인 손상 위험이 낮아집니다. 김지혜 씨의 이야기는 다르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증상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혈전 형성을 막기 위해 약을 처방하고 뇌와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 변화를 권장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며 기다리지 않았던 것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녀의 메시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거의 그렇게 할 뻔했고 그것은 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어요. 본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뇌졸중으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파스트 테스트를 배우고 가족에게 가르치세요. 미니 뇌졸중의 6가지 경고 징후를 알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잃어버린 시간은 뇌 손실입니다. 매 초가 중요합니다. 김지혜 씨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뇌졸중의 최대 80%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와 유전과 같은 일부 위험 요인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뇌졸중 위험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생활 습관 변화가 있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그녀에게 즉시 따른 4가지 생명을 구하는 단계를 알려주었습니다. 본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미니 뇌졸중을 겪었거나 예방하고 싶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단계. 혈압 조절. 가장 큰 뇌졸중 위험 요인 고혈압은 혈관을 조용히 손상시켜 뇌졸중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상을 느끼지 못하므로 정기적으로 혈압을 확인하세요. 혈압이 지속적으로 130/80 이상이라면 생활 습관 변화나 약물 치료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김지혜 씨가 한 일은 매일 아침 혈압을 확인하고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안에 그녀의 수치는 개선되었습니다. 혈압을 얼마나 자주 확인하시나요? 댓글에 알려주세요. 2단계. 당뇨병 및 콜레스테롤 관리 동맥 보호 고혈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관을 약화시켜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너무 많으면 동맥에 플라크가 쌓여 혈류를 막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식단은 이러한 수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지혜 씨가 한 일은 가공식품을 줄이고 오트밀과 채소와 같이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를 더 많이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3단계. 신체 활동 유지, 작은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움직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혈전 위험을 줄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김지혜 씨가 한 일은 매일 아침 20분씩 걷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활동적으로 지내시나요? 댓글에 가장 좋아하는 운동을 알려주세요. 4단계. 흡연 및 과도한 음주 피약이 숨겨진 뇌졸중 유발 요인인 흡연은 동맥을 손상시켜 혈전이 더 쉽게 형성되도록 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높여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금연과 음주 제한은 뇌졸중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정보를 들어야 할 사람과 공유하세요. 오늘 이 경고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지 모릅니다. 노인 건강 및 노화에 대한 더 많은 전문가 팁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기 다음 비디오를 시청하세요.